쌤튜브. 대화라는 거는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내 감정을 잘 알아야 타인의 감정을 알 수 있어요. 저도 스스로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가지는 진실성. 이게 분명히 있는 거는 사실이구나. 자, 아까 제가 의사소통의 4단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게 이제 다시 정리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단계를 뛰어넘는 그런 공감을 확 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가능하냐? 어떤 사람 평생 1단계나 2단계에서 머물러 있어. 잡담이나 정보만 교류하면서. 너무 허전한 거예요. 인생의 한 3, 4단계를 해야 행복을 느껴요. 아까 제가 그 장수하는 사람들의 그런 습관이라든지 하버드에서의 뭐 행복 연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소통이 잘 돼서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만족도가 높고 그다음에 건강 장수를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건강 장수를 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3단계, 4단계를 갔을 때 정말 소통이 된다고 느끼면서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실험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아서헤론이라고 스토니 블룩의 사회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사람들을 가지고 40분 안에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어떤 질문을 주고받으면 40분 안에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할 수 있을 건가? 해서 연구를 해갖고 36가지 질문의 패턴을 만들었고 그것은 12개씩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낱낱이 살펴보면 뭐 우리나라에 다 맞진 않겠죠. 외국 애들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 질문이 우리한테 흔하게 쓰이지 않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공통점은 그 36개의 질문이 처음부터 정보를 교류하거나 이런 거는 몇 개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개인적인 영역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3단계로 탁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 질문이. 그러면 40분 안에 친구가 돼요. 내 인생에 다른 데서 만난 수많은 친구보다 얘랑 더 깊은 대화를 했다고 느꼈느냐 안 느꼈냐를 확인해보면 다 그렇게 느꼈다고 해요. 그 말은 우리가 소통의 방법을 몰라서 단계를 못 들어가는 걸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도 한 거죠. 그 사람의 개인적인 거에 관심을 안 가지면 그냥 겉돌고 있는 거죠.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용기를 내서. 나도 열고 상대도 열게끔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전 너무 뭔지 궁금했어요. 그 36개 질문 하나씩 이렇게 제가 다 보면서 쭉 관찰을 해보니까 다 개인적 영역의 질문인데 마지막은 뭘까? 가장 깊은 질문은 뭐가 나올까? 마지막은 내가 가진 개인적인 고민을 상대에게 말을 하고 그거에 대한 조언을 들어라. 그게 36번 질문이에요.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제가. 우리가 엄마한테 내 고민 얘기하나요? 안 하죠. 아빠한테는 더더구나 안 하죠? 네. 아빠는 남보다 못해요? 어떻게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고민 얘기 안 해요, 엄마한테. 그럼 누구하고 얘기해요? 친한 친구. 신뢰하는 친구. 개인적인 영역을 가장 많이 열은 친구하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 믿지 못하면 그런 고민을 얘기할 수 있나요? 못해요. 왜냐면 어디가 떠벌릴까 봐. 나의 비밀이 보장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나한테 고민을 가져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죠? 엄청 믿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고민을 안 들어줘. 그냥 신경 안 쓰고 내보내.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 정말 나를 믿고 여기까지 온 건데 걷어찬 거나 마찬가지예요. 관계를 하나를 엄청 중요한 관계, 깊은 관계로 갈 수 있는 거 하나를 확 걷어찬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무조건. 얘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회사에서나 이런 경험이 많아요. 뭐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면 어느 날은 오후를 다 걔한테 반납해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막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 좀 잘라 그러는데 11시에 전화, 12시, 1시까지 전화기를 붙들고 있을 때도 있고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SOS를 저한테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들어줌으로써 걔랑 나랑 완전 다른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관계가. 소홀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근데 이거를
제가 사실은 이 소설책의 한 대목에서 그걸 딱 힌트를 얻은 건데 그게 여기랑 다 연결이 되니까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별로 유명하지 않은 소설이지만 뭐 다자키스쿠로와의 순례해 뭐 이런 되게 긴 제목의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 속에 그 소설은 막 중구난방 얘기가 가다가 뒷부분에 가면 이런 대사가 딱 나와요. 사람의 마음과 마음은 상처와 상처로 깊이 연결된 것이다. 아픔과 아픔으로, 나약함과 나약함으로 이어진다. 이게 대사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무릎을 쳤어요. 얘 뭘 아는구나. 무라카미 하루키가. 왜냐하면 그 테드라는 영상에 그 취약성에 대한 강의를 한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죠. 사랑에 대해서 물으면 사람들이 시련을 얘기하고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좌절을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힘들었던 걸 얘기하면 그게 연결이 되면서 그 취약한 부분을 드러냈을 때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되면서 깊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제 애들이 아파하고 이럴 때 맨날 들어주면서 걔네들이 저한테 보낸 그 관계를 그 신뢰를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체험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죠.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 막 내 자랑을 해요. 나 이런 사람이고 막. 그러면 깊이 안 친해져요. 아, 대단하구나. 그냥 잘 하긴 해야겠네, 저 사람한테. 그 정도지 정말 나하고 깊은 관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하면 야, 저 사람도 저런 고생을 했구나. 나랑 비슷하네.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힘드네. 인생이 나만 힘들지 저 사람 멀쩡히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되게 힘들게 사네. 그러면서 동질감을 느끼고 그걸 이해하게 되고 서로 더 깊은 관계,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소통에서 중요한 거예요. 공감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픈 얘기, 취약성을 우리는 내가 이렇게 취약한 나의 모습을 드러내면 너무 나약한 나의 모습을 드러내면 상대가 도망가 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막 두려워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를 열었을 때 우리는 정말 제대로 소통이 되면서 진정한 관계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린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연결된 거고 약하기 때문에 서로 돕고 사는 거고 그렇게 뇌는 우리가 연결되고 공동체로 살아서 여태까지 생존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록 진화됐고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소통은 그거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책을 써야겠다. 사람들에게 다시 공동체를 회복하고 연결하고 사람들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책을 썼고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차 혁명의 시대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깊은 본성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인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바로 소통이고 공감이다. 그거를 잘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런 섬세함과 감수성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거고 인간끼리의 관계로 다져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를 느끼면서 이 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이게 다일걸요? 네, 다예요. 네. 그래서 공감이라는 책을 썼고 그 소통의 단계에 어떻게 하셔야 되고 그때 느낌들이 어떤 거고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를 이제 책에다 적었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그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데 저도 인간으로서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겉으로 보면 되게 다양하게 살 것 같지만 다양한 얘기만을 들을 뿐 저의 삶은 사실 그냥 뭐 학교 졸업하고 뭐 직장 들어가고 직장 생활하고 뭐 결혼했고 애 낳고 뭐 별거 없어요. 예, 그리고 뭐 너무 잘 살지도 너무 못 살지도 않고 그냥 중간이고 모든 게 중간이고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극적인 경험도 없고 극적인 뭐가 없어요,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든 사람 사실 이해할 수 있는 제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위치가 사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걸 소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항상 시뮬레이션하고
그 사람들의 삶의 아픔과 극적이잖아요. 소설들은 너무나 힘든 사람들과 너무나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걸 보면서 제가 감정 훈련을 하고 그 입장이 돼보고 공감하고 상상하고 이런 속에서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점점 폭이 넓어지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저 개인은 아직도 더 노력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할 수 있다.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할 수 있고 내가 만약에 어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렇다면 더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더 남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의 언어는 그런 이야기를 쓴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시면서 남과 정말 깊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찾아가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쌤튜브